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최종 보고회가 어제 개최됐습니다. 예상대로 검증단은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인 김정호 국회의원은 김해 신공항의 정책 결정이 왜곡됐고 객관성도 결여됐다고 최종 보고했습니다. 먼저 충돌 위험입니다. 신설 활주로를 이용하거나 제2륙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 돛대산 등의 충돌 위험이 높습니다. 또 V자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동시 이착륙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비행 공력이 겹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신설 활주로의 길이도 3,200m에 불과해 중형 항공기는 이탈 사고가 우려됐습니다. 당연히 비행시간 제한은 여전하고 활주로 또한 3,200m로 부적합했습니다. 소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당초 소음 피해가 2,700여 가구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검증단은 최소 14,000여 가구로 파악했습니다. 국토부가 항공기 운항 횟수와 시간대를 누락했다는 겁니다. 특히 새 국제단위인 LDN을 사용할 경우 소음 피해는 23,000여 가구로 8.5배나 늘어납니다. 여기에 김해 신공항 수요 예측은 연간 1,000만 명이나 임의로 줄였고 녹지와 생태 등 환경 파괴마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현미경 검증에 따른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검증단은 국무총리실에서 항공 정책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며 판정위원회 설치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이번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결과 발표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의 여권 정치인들이 총집결했습니다. 도정에 복귀한 김경수 경남지사, 지역구로 돌아온 김영춘 전 의원 모두 한 목소리로 동남권 관문공항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만한 기자입니다. 경남도지사 업무 복귀 이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행사에 참석한 김경수 지사.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 관문공항 검증단에 합류하면서 든든한 뒷배가 생겼습니다. 오건 부산시장은 김 지사의 복귀를 뜨겁게 환영했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관문공항 추진에 대해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우리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에 혹시 좀 누가 된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부산 시민, 울산 시민, 경남 도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동안 자리를 비웠던 만큼 그만큼 더 박차를 가해서 여당 국회의원들도 전원 참석해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돌아온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은 동남권 관문공항에 부산, 울산, 경남의 경계는 없다고 전제하고 대경남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단결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경남권의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전통 제조업이 힘들어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여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제대로 검증을 해서 이 검증단 내부에서는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제선은 인천공항, 국내선은 김포공항으로 일원화돼 있는 현지의 원포트 공항 정책을 수정하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로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한 공항을 동남권에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업무에 복귀한 김경수 경남지사, 장관직을 내려놓고 지역구로 돌아온 김영춘 의원, 두 유력 정치인이 가세하면서 동남권 관문공항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부울경 800만의 목소리에 이제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산시 기금 관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2005년 설치된 부산시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의무 적립액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이 기금이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이 기금을 내진 보강에 쓰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수원 기자입니다. 1997년 지어진 신호대교입니다. 22년 된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다리지만 건설 당시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 개정 이후 내진 보강이 의무화되면서 이 신호대교도 지난해 내진 보강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비용만 37억 원인데 이 돈은 전액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됐습니다.
지은 지 29년 된 영주 고가교도 지난해부터 내진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억 원이 투입되는 이곳 내진보강 비용도 재난관리기금에서 나왔습니다. 왼쪽은 기존의 재난관리기금 조례, 오른쪽은 2017년 개정된 조례입니다. 공공시설 내진 성능 평가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도록 추가됐습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내진 보강 비용이 재난관리기금에서 꼬박꼬박 지출돼 2년여 사이 200억 원 가까운 기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720억 원에서 올해 말 597억 원으로 급감해 급기야 재난 발생 시 사용하도록 남겨둬야 할 법정 의무 적립액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안전의 용도는 기금을 받으니까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정말.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단연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에는 기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연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계속 이게 필요할 때 쓰려고 급할 때 쓰려고 모아놓는 기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투입을 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전 분야 예산도 줄어드는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2030년까지 부산시는 공공시설 717곳의 내진 보강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 드는 비용만 2,6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속적으로 예방 차원의 기금을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취재진이 전국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내진 보강을 위해 기금을 빼쓰는 자치단체는 부산을 포함해 단 4곳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최근 부산에서 역대 3번째 큰 피해를 낸 기장 산불에 대해 부산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다음은 오늘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이면의 기사 살펴보시죠. 부산의 베네치아로 잘 알려진 사하구 장림동 장림포구가 강소형 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지사가 시행한 2019년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 사업에서 장림포구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는데요. 오는 8월 수산물 판매소와 휴게 홍보시설로 구성된 지상 2층 규모의 해양수산 복합 공간이 문을 열고 장림포구 양쪽을 횡단할 수 있는 보행교, 레인보우 브릿지도 건립된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팔면의 기사 하나 살펴보시죠. 진주시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이후 공공의료가 정신질환 치료, 관리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산 지역 보건소가 정신건강 검진 역할을 강화하고 나섰다는 내용인데요. 동구보건소와 중구보건소에서는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 경향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무인 정신건강검진기가 설치됐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다음 달 1일 노동절에 부산 지역 16개 구군청 중 13곳의 직원 3분의 1이 휴무한다는 기사인데요. 부산시청과 산하기관 그리고 금정구, 남구, 중구 공무원들만 전원 출근한다고 합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휴무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시민들은 민원 불편 등을 이유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살펴보시죠. 부산 양산 구간이 동남권 도시간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입니다. 도시간 이동 때 대중교통보다 승용차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부산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는데요. 주요 도로가 혼잡해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현재 부산은 대부분 비가 그치고 잔뜩 흐린 모습입니다. 그래도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비가 조금 오겠고요. 낮 동안에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늦은 오후 경남 북서 내륙을 시작으로 부산은 밤 9시를 전후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 밤까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는데요.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부산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남동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양산 18도, 울산 16도, 창원은 17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부산과 울산 동쪽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돌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택가 이면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순식간에 행인과 상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만취 상태인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면 도로를 질주합니다. 마주오는 차를 피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후진을 시작하고 상가와 오토바이를 연이어 덮칩니다. 방향을 튼 차량은 행인까지 친 뒤 주정차 금지봉을 들이받고 뒤집힙니다. 놀란 사람들은 차량을 피해 이리저리 달아납니다. 세게 오는지 밀는 집에서 내가 목격을 해가지고 뛰어서 나가요. 아이고 많이 놀랐지. 나는 죽는 줄 알았지 완전. 보시는 것처럼 이 도로 구조물은 종익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만약 이 구조물이 없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차량의 지인 70살 이모 씨는 팔과 다리가 부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하고 나니까 솔직히 진짜 밉네. 운전한 사람이. 어머니가 또 차도를 건너다가 당한 것도 아니고 인도로 가다가 이제. 운전자는 53살 여성 구모 씨로 인근에서 차량 2대와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구 씨는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하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측정 거부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은 행정 부분에서는 바로 면허 취소가 되게 됩니다. 구 씨는 과거에도 이미 5차례나 음주운전을 했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구 씨에 대해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최대 10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를 쫓아내려고 법적 절차는 모두 무시한 채 가게를 무단 철거해버린다면 어떨까요?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정구의 한 인형 뽑기방. 누군가 유리창을 깨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대형 유리창이 산산조각납니다. 이번엔 기계를 아예 밖으로 빼내더니 준비한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30분 만에 가게 안은 텅 비었습니다. 이곳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던 곳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건물 전체에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인형 뽑기방을 연 A씨. 집주인이 한 차례 바뀌긴 했지만 당연히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 계약 만료를 앞둔 지난해 말 A씨는 가게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건물을 소유한 업체가 가게를 헐고 새 건물을 짓겠다고 통보한 것. 급기야 직원을 동원해 가게를 무단 철거했습니다.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수천만 원 상당의 인형 뽑기 기계까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가게를 부셔버리고 가게에 있는 집기를 전부 다가 훔쳐가 버리면 그냥 힘으로 쫓아내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건물주 대표는 가게 철거는 직원이 자신과 협의 없이 진행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한테는 허가를 받지 않았고 그다음에 제가 그렇게 시킨 적도 없고 나중에 보니 그렇게 난 일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10년간 세입자의 계약 연장을 보장합니다. 집주인이 이걸 깨려면 명도 소송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한 것은 적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형사적으로 문제될 소지도 있습니다. A씨는 절도와 재물손괴 등 4가지 혐의로 건물주 법인 대표와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을 알아보는 문화 산책입니다. 오늘은 멕시코와 러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국인 후손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내는 전시회와 오늘 개막할 2019 부산 국제 화랑 아트페어 소식을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3살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러시아로 강제 이주된 소녀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인 사진 속의 주인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를 오가며 주로 한국인의 이민사를 다뤄온 교포 2세 사진작가 마이클 빈스킴의 전시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대학에서 언어학과 다큐멘터리 사진을 전공한 작가는 1905년 멕시코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애니깽의 애절한 이야기와 1937년 러시아 극동에서 추방됐던 한국인 후손들의 한많은 사연을 사진으로 담아냈습니다. 아픈 역사하고 아름답게 잘 구성된 사진사의 부딪힘이라고나 할까,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그걸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한편의 수채화를 연상시키는 화사한 톤의 사진 속에는 한 민족의 이민사라는 애절한 사연이 역설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예술이 일상으로 시민과 함께 즐기는 미술축제 2019년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가 오늘 개막합니다. 부산화랑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 11개국 140여 개 화랑이 참가하며 회화와 조각, 설치 등 4천여 점의 작품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는 부산 경남 지역의 젊은 작가 발굴과 함께 이들의 미술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부산 지역에서의 전시와 판매뿐만 아니라 중앙무대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에서 젊은 작가 섹션을 좀 더 야심차고 그다음에 크게 준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4만여 명의 관람객과 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던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는 올해에는 5만여 명의 관람객과 8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경찰이 불이 난 집에 고립된 장애인을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지난 20일 밤 9시 반쯤 해운대구 반여동 4층 주택 1층 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소화기로 불을 끄며 창살을 뜯고 집으로 들어가 하반신 마비로 탈출하지 못하고 있던 장애인 60살 A씨를 업고 나와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강서구 대저동의 한 안전화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6개 동 가운데 3개 동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소방과 함께 현장 정밀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어제 대전에서 열린 하나와의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결승점을 내주며 4대5로 패했습니다. 롯데는 4대4 동점으로 맞서던 연장 11회 무사만루 위기에서 김혜성에게 적시타 결승점을 허용하며 승리를 내줬습니다. 올 시즌 6번째 선발 투수로 나선 레일리는 7회까지 104개의 공을 던지며 한화 타선을 7안타 3실점 무자책으로 잘 막고도 첫 승 신고에는 실패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18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분기 부산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가 101로 지난 1분기에 비해 10포인트 증가하면서 7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을 넘겼습니다. 경기 전망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미만이면 부진을 예측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업종별로는 신발과 화학고무, 조립금속 등의 지수가 100을 넘겼고 섬유와 1차 금속, 전기전자 등은 80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4부는 주점 여종업원에게 몰래 마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5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점과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주점 종업원 B씨에게 필로폰을 몰래 탄 맥주를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17년 전 발생한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파기환송심에서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1부는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48살 양모 씨가 신청한 보석에 대해 법정형이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제36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어제 영화전당에서 개막해 엿새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개막작으로는 스위스 영화 수보티카 경이의 땅이 선정됐고 폐막작은 오는 29일 경쟁 부문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이 상영됩니다. 신라대학교 광고홍보학과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하는 2018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결과에서 광고학 부문 전국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부산은 대부분 비가 그치고 잔뜩 흐린 모습입니다. 그래도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 오겠고요. 낮 동안에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늦은 오후 경남 북서 내륙을 시작으로 부산은 밤 9시를 전후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 밤까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는데요.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돌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